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아쉽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일 미증시 반등이 좀 강하다 보니까 우리도 힘을 내나 싶었는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갈수록 약화되고 불안감이 가중되는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상황 정리해보죠. 정경민 차장 오늘 어떤 종목으로 정리를 해주실 건가요? 예, 오늘 저희 장 마무리 주식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미국 바이오젠 영향에 또 이제 10월달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바이오주의 에너지를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조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사용관 차장의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용관의 오마주는 율촌화학입니다. 1조 5천억 규모의 2차 전지 제조용 알루미늄 파우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어요. 매출액 대비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이고 국산화 첫 사례, 양산 사례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진 종목입니다.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기업들을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율촌화학이 무려 3년 만에 1.5조의 잭팟 수주를 터뜨렸습니다.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기업을 잠시 후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요. 황정당 차장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 마지막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마무리 주식은 한국전력입니다. 주식은 빠질 대로 빠졌고 악재는 악재대로 다 나와 있고 이 안에서 빠질 만큼 빠졌으니 투자자들은 지칠 만큼 지쳐 있는데 좀 어떤 해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닥권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요즘 최근 시장 들어서의 우리 증시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료비 연동제라는 해법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모습마저도 지금의 우리 증시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이렇게 힘든 장에서 앞으로 좀 나아질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주가가 말씀을 주신 것처럼 악재를 좀 많이 반영한 주가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오늘 시장을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스피 시총 1위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업황의 혹한기가 예고된 가운데 미국 주도의 치포 예비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주가는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좀 반등을 하는 듯 했지만 마이너스 0.5%로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 시총 상위 특징주 다음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주의 강세로 국내 제약 바이오주에 오늘 그래도 다소 훈풍이 좀 불어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미국 파트너사 바이오젠이 치매약 개발 실험이 성공적이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면서 지난밤에 무려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 훈풍을 이어받았는데요. 오늘 6%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9위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주요 기술인 피아주사 제형화 플랫폼 기술, 하이브로자임의 추가적인 기술 이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기업인데 오늘 주가 역시 1.6% 올라오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그래도 좀 오랜만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반등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만나보겠는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협의체 치포 예비회의가 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시장 침체 우려 속에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배제는 좀 큰 타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치포나 수요 우려 이런 재료를 저희가 현재 어느 정도의 시각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전자는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함께 맞물려서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포 동맹은 뭐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에게 호재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는 정책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어갈 것이냐라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접점에서 수혜가 되고 악재가 되는지는 앞으로 확인해야 될, 걸어가야 될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나 아쉽습니다. 장 막판을 이렇게 부질없이 아마 당분간 이런 일이 지속되지 않을까. 아침에는 단타성 자금이 들어왔다가 오버나이트를 하기 힘든 단기 트레이딩이 좀 지독하게 시장을 좀 압박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뭐 일단 오후에 밀렸던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CPI 발표가 있을 거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 독일 지방에서 CPI 발표한 것이 굉장히 좀 높게 나와서 어저께 영란은행의 어떤 국채 매입에 대한 호재를 바로 반나절도 못 써먹고 지금 덮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밤 발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것들이 미국 나스닥 선물을 하락으로 유발시켰고 다시 달러는 강세, 환율 강세, 이것이 우리가 오후장을 다시 좀 주가가 힘없이 밀려버리는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하나의 내부적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들여다본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지금 단기간으로 기대할 바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선에 봤었을 때 이렇게 안 좋았을 때도 주가가 갔다 온 때가 있었잖아라는 이야기를 들려면 2019년도 1분기를 들 수 있었는데요. 그때 예를 들자면 그때가 2018년도 3분기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4분기에 실적이 부러진 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환경 속에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노골적으로 싸움이 진행되면서 애플 실적이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에게 피해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좀 비둘기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준은 완고했거든요. 그 완고했었던 매파 연준이 스탠스를 바꿨어요. 비둘기적으로.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찔고 올라왔으니 이번에도 연준의 스탠스가 바뀐다면 뭐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증시를 가장 소프트한 랜딩으로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이 완전히 박살이 나서 만약에 연준이 지금 이렇게 강강강으로 가는 것이 그리고 이미 침체라는 것이 지금 경제 상황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입장 속에서 이제 그동안 강했던 매파 스탠스를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2019년 1분기에 있었던 데자뷰를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슬프죠. 이 실적이 박살나길 기다려서 좀 같은 IT 업계가 좀 그것을 오히려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네. 조금 뭐 시장의 역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네. 지금의 실적을 기대한다 이것이 아니라 결국 일단은 이것이 좀 끝나고 좀 매파적인 강강의 매파적인 것들이 조금만 수그러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절대적인 자리에서는 결코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감소야 우리가 뭐 워낙 많이 언급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뭐 불가피하고 실제로 지금 뭐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사적 최저점 수준에 근접해서 저평가라는 분석은 있지만 투자 심리도 약화돼 있고 지금 그 매파적인 스탠스를 돌리지 않고서는 살아나기가 힘들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우리가 좀 마이크론 실적을 좀 보고 연준의 기조를 본 다음에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뭐 지금 사실은 조금 시장이 나아지면 사야지라는 것들이 모든 투자자분들,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실 텐데 실제로 시장이 나아지면 손이 잘 안 나갑니다. 시장이 나아졌을 때도 만약에 안 올라갔으면 너는 틀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이 나아져서 지금보다 올라가 있으면 그때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느껴져서 실제로 손이 안 나갑니다. 분할 매수 시점에는 내년 1분기까지를 전략으로 짜셔서 지금은 가격을 사는 시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시장이 하락하는 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핵전쟁의 가능성까지도 염두가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거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급등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오드 관련주 들이죠. 그래서 이거 리스크까지 반영을 해야 되나라는 참 이 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좌절감이 몰아치는 그런 하루였는데요. 어쨌든 그걸 차치하고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시점에는 삼성전자는 한 번에 스팟으로 가격을 사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좀 꾸준히 담아간다는 관점에서 그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까지는 충분히 진입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 사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뭐 이제 분할 매수로 만약에 현금을 쥐고 있다가 접근한다 하면 그런 분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좀 부러워 보이는 또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크로적으로 너무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젠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임상 성공 소식에 제약 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일에 미국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왔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오늘 6%대로 강하게 좀 마감을 해줬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의 미국 합작 파트너사이기도 하고 이번 소식으로 특히 CMO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데 삼바의 성장성 다시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일단 바이오 전체적으로 좋긴 했는데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종목들은 많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수급이 좋은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개인들이 무려 570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기관, 특히나 제가 좋아하는 외국인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사끌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런 매수 들어왔으니까 6%로 굉장히 장대양 봉이 나온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실적 좋습니다. 상반기에만 영업이익 3,460억 달성을 했고 향후 5년 동안 신성장 동력에 450조 원 투자하는데 바이오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이미 밝힌 상황이고요. 중장기로는 CDMO하고 바이오시밀러가 주축이 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019년에서 3년간 개별 기준으로 상반기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무려 80%입니다. 엄청나게 고속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분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2의 반도체가 된다라는 말이 전혀 무색하지 않은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CMO 쪽에서는 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누적 수주가 73건 체결이 됐어요. 4공장 선수주만도 5개 고객사로부터 7개 제품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미 레퍼런스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수주를 더 몰아준다라는 개념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위탁 생산에서 CDMO까지 넓혀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데다가 바이오젠,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젠 쪽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까지도 완벽하게 가지고 오면서 단순한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향후에 신약 개발의 시너지까지 노릴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구축을 했다라는 평가를 좀 내려주고 싶습니다. 이제 기존의 가격대를 보면은 좀 높았을 때는 어쨌든 90만 원대에서 이제 뭐 100만 원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 꺾인 이후로 오랜만에 지금 80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뭐 신약까지 건드린다고 하면 앞으로는 멀티플을 또 재산정해가지고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현 시점에서 저희가 가격 전략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35월선에서 지지를 잘 받았고요. 35월선과 주봉상 매물대 화면에서 보시는 74만 원 부근 잘 안 깨집니다. 이 지점 가면은 외국인이 됐건 기관이 됐건 매수가 무조건적으로 들어오는 종목이다. 이런 시장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물대 상단 쪽에 87만 원 정도에서는 저항이 시장 상황 때문에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알테오젠도 보겠습니다. 미국 바이오젠 주가 급등 영향으로 오늘 바이오주들이 다 들썩였고 뭐 셀트리온도 좀 좋은 뉴스를 내주면서 전체적으로 투심이 좀 완화가 됐는데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애로 기술 이전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 모멘텀 짚고 갈까요? 일단은 뭐 하는 회사인지부터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시죠. SC 제형 기술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병이 있었을 때 정맥 주사를 5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데 그냥 우리 엉덩이에 맞는 주사로 바꾸는 기술이죠.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고 엄청난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맞는 것에 대한 환자 상태에 따른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빠른 순간에 꼭 병원을 가야 되잖아요. 정맥 주사는. 그런데 이거는 집에서도 맞을 수 있다는 거에서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는 이렇게 SC 제형 기술이 이제 상용화됐던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당뇨에서 필수로 사용됐었는데 이제 면역 항암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도 이쪽으로도 점점 확대돼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6월에 이제 2022 바이오 USA에서 파트너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기술을 알트 B4라고 하는데 이것이 기술 이전에 논의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기술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 그 이제 당연히 비밀 지켜야 되니까 이후의 발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언제 이것이 곧 나올 겁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세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바이오 섹터들의 반등을 줄 때는 충분히 나의 자리에서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매력을 갖춘 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 램시마가 지금 이미 뭐 흥행하고 있지만 램시마 SC 제형으로 또 미국 시장을 조금 건드려서 그게 기대감이 있는 만큼 알테오젠도 이제 뭐 바이러스가 점차 늘어나고 질환들이 계속해서 변이가 나오면서 이 면역 항암제 시장에서 SC 제형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니까 바로 앞에 애로가 나오지 않더라도 좀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자, 일단은 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쟤는 바이오를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뭐 적극적으로 바이오 산업을 다 좋게 본다 이거는 아닙니다만 빠질 만큼 빠져 있고요. 이미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바이오를 제외해야 된다라고 투영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바이오젠 좋은 뉴스 나오니까 바로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것이 어떤 뉴스라든가 좋은 호재들이 반영될 수 있을 만한 가격까지 하락해 있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금리 인상 얘기 나왔을 때 외국인 기관들이 셀트리온 계속 사모아가는 거 보십시오. 둘이 함께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역발상 전략이라고 뭐 이유를 갖다 붙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알테오젠의 하락은 너무 커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회사 뭐 망하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45도 각도로 하락했었는데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이제 매도크라이막스의 임계점이 왔고 이번에 반등이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반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지선은 45,900원, 저항선은 57,0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 이 트레이드로 이 가격 전략으로 충분히 대응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 말씀 주신 것처럼 8월 10일에 78,000원을 찍고 그때부터는 정말 가파르게 계속해서 떨어졌는데 가격대적으로는 어쨌든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로 시장을 가늠해보는 시총 상위 특징주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알테오젠까지 만나봤습니다. 수급이 현재 좀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흐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모멘텀 그리고 가격 전략까지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장도 잘 대응을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이어서 조회수 업앤다운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셀트리온, 현대로템 항상 상위에 올라오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LG엔솔, 코스모와 포스코케미칼, 금양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카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민영화 이슈로 뜨거웠던 한국항공우주와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고 있는 현대로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노르웨이 방산업체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 방산뿐 아니라 전동차에서도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2%대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나선 하나그룹이 한국항공우주도 인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영화 가능성이 부각됐는데요. 이에 장중 8%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왔지만 상승폭 조금 반납하며 4%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현대로템부터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노르웨이 방산업체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또 방산뿐 아니라 전동차에서도 수주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의 성장 모멘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공교롭게 이제 개편 이후에 제가 한 4번 정도 이거를 또 현대로템을 다루게 된 것 같은데요. 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방산 무기에 좀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좀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연이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루마니아 얘기도 좀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이집트, 뭐 폴란드 다 이어서 오늘 이제 노르웨이까지 소식이 좀 들려오고는 있습니다만 시장 하락 때문에 이런 호재들을 다 좀 녹여내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말씀드렸듯이 이 지형의 영향상 중동 지역 그리고 또 동유럽 지역은 이런 좀 전차
전력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나라들인데 지금 이제 전차 전력이 이제 1960년대, 70년대 구소련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나토에 가입하면서 나토에 이제 좀 호환이 되는 그런 무기들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전차 전력의 확충 또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국가들한테는 현재 사실상 3.5세대의 세 가지 전차 중에 거의 유일한 해답이 될 수 있는 K2 전차가 지금 거의 대안 없는 해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일단 뭐 폴란드 쪽에서 또 이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가 채택을 하면서 굉장히 좀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안 그래도 좀 높았었는데 그리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신다면 각 군마다, 그러니까 각국마다 이 전차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현대 로템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다 맞춰줄 수 있는 이런 플랫폼화된 이제 이런 좀 모듈을 좀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잘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수급은 굉장히 좀 우호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쌓여가는 수주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술을 동반해서 좀 수출을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역 거점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동시에 좀 마련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그 기술적으로 좀 보여드리기도 한다면 일단 뭐 빠질 만큼은 빠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좀 횡보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까지 좀 하락에 있었고 굉장히 좀 마지널한 그런 선으로 볼 수 있었던 24,000원에서 5,000원 선은 좀 지켜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또 메이저의 수급이 계속해서 좀 놓여 있는다면 아무래도 좀 시장 반등보다는 조금 더 빠른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차익 실현이 29,000원대에 좀 많이 29,000원에서 3만 원대에 나왔었던 그런 매수 세력에 의해서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시장하고 동떨어지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은 좀 없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저항선은 한 3만 원 정도 설정을 해두고 어떤 흐름을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폴란드 수출 이후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진 느낌입니다. 계속해서 여러 나라에서 수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수급도 하락장에 비하면 조금 양호한 편이고 시장 반등보다는 빠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란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항공우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나그룹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떠올랐는데 이 민영화 가능성을 어떻게 보실까요? 네, 민영화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밖에. 이 신임 CEO가 취임을 할 때 이미 취임사에 금액까지 명시를 했거든요. 이제 규모도 1.5조에서 2조 정도 이제 민간 자본을 자본화 시켜가지고 이제 지분을 좀 높이면서 민영화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천명을 했었던 부분이 좀 있고 이제 이 한 6만 원 중반 정도의 좀 주가를 이루다가 좀 시장 하락도 있었고 지배 구조 또 유상증자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컸기 때문에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 훨씬 좀 큰 그런 하락을 좀 맞지 않았나 좀 보입니다. 오늘 그 뉴스 보셨던 분들 이제 물론 뭐 아직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한화가 대우조선을 통해서 이제 수출입은행에 CB를 인수하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 한국항공우주를 이제 지배하는 그런 지배 구조를 가져갈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루머가 좀 있긴 있었는데 이게 좀 하루 이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슈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민영화 이슈는 향후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이제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부수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수주를 많이 확보를 해서 언제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내느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면 지배 구조는 그 뒤로 좀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봤을 때는 올 하반기에 굉장히 좀 많은 물량, 뭐 거의 100대 가까운 그런 물량이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좀 설이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저기 좀 수소문해봤을 때 그런 면에서는 지금 지지선을 좀 지켜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좀 본다 그러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지켜줘야 되는 이제 그런 지점을 거의 좀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난 9월부터 나왔었던 이런 이 거래량이 좀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전저점 이 지점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좀 견고하게 보고 있습니다. 46,000원 선, 한 7,000원 선 여기는 좀 견고하게 좀 지켜질 가능성이 좀 높고 만약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 조금 속도를 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좀 뉴스 플로우, 그러니까 추가 수주가 나오는 그런 뉴스를 좀 지켜보시고 좀 대응을 하신다면 저는 한 5만 원 중반선까지는 시장보다 훨씬 빠른 속도에 반등을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현대 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전략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체크인 스몰캡 종목 만나본 후 이어서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경제와 주식시장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형주를 만나보는 체크인 스몰캡 이어서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국내 1호 인공지능 상장사로 꼽히는 기업인데 안정적인 매출 증대 그리고 이익률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은 지금 좋지 못하고요. 오늘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듯 했지만 역시나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하면서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셀바스 AI 먼저 설명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름부터 AI가 들어가 있는 AI 종목이다라고 제목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일단 음성인식 기술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을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위지윅 스튜디오 대상으로 해서 30억, 10위를 발행하면서 탑업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들어왔고요. 국내 최고 수준의 HCI라고 하는데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입니다. 이러한 기술력들을 보유해서 이런 인공지능이 결국에는 어떤 로봇이라던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같은 모든 4차 산업과 결부가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집에서 각각 한 대씩 로봇이 들어왔을 때 로봇 뭐뭐 해줘라고 음성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AI 융합된 제품의 표준화 성공, 추가 비용 없이 연 구독료를 수취할 수 있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이 AI에서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최근에 보면 KB국민은행 이런 쪽에 신용카드 자동인식 솔루션을 공급을 했고요. SK텔레콤의 AI 스피커 쪽에도 역시나 음성인식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AI가 굉장히 좀 약간 뜬구름 잡는 테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기업도 많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기업들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AI 기업으로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JLK라고 해서 의료 AI 쪽이에요. 이쪽과도 지금 AI 서비스 고도화 맞춤형 의료 사업에 협력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이런 뉴스들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셀바스 AI라고 하니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그 바이오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이 뭔가 흑자로 되지 못하는 적자투성이인 기업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저도 재무제표를 맞아요. 보니까 이미 흑자로 돌아선 지 지금 2년 차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대기업과도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성장 모멘텀은 역시나 그래도 미래 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진짜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가격 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맞아요. 볼까요? 지금 밸류 자체를 높이 주지 않는 그런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밸류들이 빠지는 구간에서 주가도 자연스럽게 좀 빠졌습니다. 일단 지지대는 글쎄요, 한 5,600원 정도 그 밑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오늘 일단 일시적으로 5,600원대가 조금 깨지는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 조금 더 지지대를 한번 내려서 5,000원 초반 정도 지지대 설정해 보도록 하고요. 저항선은 글쎄요, 매물대 상단 부근 7,300원 부근 121선이 위치해 있는데 여기가 올라간다고 해도 한 번에 돌파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돌파하겠지만 일단은 이 정도 가격에서 저항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자화전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 하면 이제 아이폰 수혜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기업인데 아이폰 14의 증산 취소 소식에 하락에 더욱더 힘이 실리면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15 시리즈 울트라 모델로 프리미엄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카메라 모듈 경쟁력에 기대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오늘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21,000원대까지 올라섰다가 2만 원 이하에서 끝났습니다. 19,950원 종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기별로 저희가 어떤 이슈들을 조금 팔로우업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모아가시는 것처럼 이때가 기회인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다. 그러니까 좀 길게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지금 악재가 나왔습니다. 사실 LG 이노텍부터 출발을 한 거거든요. 이노텍 테슬라에다 아무 수주 이런 거 없다. 뜬금없이 얘기 나오더니 이제 증산 철회 소식에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거의 공매도 냄새가 나죠. 충분히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여기서 큰 과실을 따자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산업이라는 것이 성숙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 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되는 과정에서 디스플레이냐 접는 거냐 무엇이냐인데 애플이 그동안은 사실은 카메라 쪽에서는 좀 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감성은 좋지만 기술이 쫓아가지 못했던 건 사실인데 다음번에는 이제 그 잔망경 폴더를 써가지고 그 기술을 통해서 이쪽에 대해서도 애플 프리미엄급에 대한 스마트폰에 대해서 적어도 뒤치지 않는 수준의 어떤 기술력에 좀 이러한 것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장기적으로 좋은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진 종목 또는 최근에 나온 악재로 빠진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기업은 이제 애플에다 납품하기에 구미 공장 증설해가지고 이제 올해 빠르면 연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생산이 들어갈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애플에서 이제 조금 수주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해질 수 있다라는 점. 거기에 이제 제가 장기적인 뭐 좋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되냐라는 말에는 애플카 얘기라는 거 지금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애플이 꼭 자동차를 영원히 안 만들 것처럼. 근데 저는 애플카라는 얘기가 나올 때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 종목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장기 전략을 짜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네. 어쩐지 뭐 지금은 어쨌든 어떤 종목도 사실 짧게 오늘 사서 뭐 내일 수익 내고 이런 장세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보고 먼 미래를 보고 좀 투자를 해보자입니다. 이제 자화전자의 모멘텀은 애플카 이슈가 있을 때 그때 조금 매도 시점으로 잡으면서 조금 대응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가격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보고 일단은 계세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일단은 많이 빠진 걸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빠져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지만 이 기술적 분석 중에 DI를 보는 것이 있어요. DI라는 것이 10 이하면 절대적으로 쌌던 자리니 그때 매수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기술적으로 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 그런 시장이지 않나. DI가 10 이하였을 때를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이때였거든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10 이하였던 점이 이때였기 때문에 이럴 때들이 다 10 이하로 떨어져 있었던 시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체크 포인트로 보신다고 한다면 지금 10 이하로 내려간 자리에서는 매수해 볼 만하겠다라고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크인 스몰캡에서는 셀바스 AY와 그리고 자화전자의 전략까지 함께 점검을 해봤습니다. 역시 모멘텀들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 중소형주 전략도 잘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박수진 MC와 함께 네 종목을 부탁해 만나보시죠. 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입니다. 지금도 다양한 종목들 조회수 상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부각되는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HLB와 카나리아바이오, 현대바이오, 그리고 국제약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와 있고요. 폐배터리 관련주인 성일하이텍과 세비캠도 함께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HLB와 성일하이텍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HLB는 어제 최대 주주로 있는 베리스모 테라퓨틱의 치료제가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훈풍 속에 2%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산업의 대표주자로 하락장 속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장 속에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4% 하락으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HLB 보겠습니다. HLB 하면 대표적인 약물 이 리보세라닙이 떠오르는데요. 최대 주주로 있는 베리스모 테라퓨틱의 치료제가 미국 FDA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어제 들려왔습니다. 향후 주목할 모멘텀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오마주에 소개를 시켜드린 대로 10월은 바이오의 그 단기 강세, 저희 조금 속된 말로 표현하면 좀 빈집털이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머니게임 양상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난주 어제 미국장을 보면서 저도 좀 문득 좀 들었었는데 다른 요인도 HLB 같은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짚어주신 대로 리보세라닙 임상 3상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종에도 적응이 될 수 있는지 그런 확장 국면 이런 것들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올 5월 달부터 지금 강세 국면을 약간의 변동성과 함께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펀더멘탈이 딱히 이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역시 임상 3상을 그래도 좀 잘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레벨업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10월 달 바이오의 편승 효과가 좀 나온다면 그중에도 대장주격으로 좀 한 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집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린다면
지난 이제 임상 3상 소식이 들어왔을 때 이제 아주 큰 폭의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증이 확대된다는 소식에 차익 실현 나왔었던 것을 다시 이제 올려놨다가 이번 하락보다 조금 먼저 좀 두들겨 맞은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약간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될 곳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점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0월 달 좀 바이오에 좀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이 좀 계신다면 저는 4만 원을 이탈한다 그러면 이건 이제 다시 레벨 다운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간에 좀 있기 때문에 그 밑에서는 뭐 좀 손절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가격대부터 한 4만 원 선 여기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신다면 뭐 전고점까지 한 번에까지는 어렵더라도 그래도 한 5만 원 선, 5만 원 중반 선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머니 게임이 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10월 달 바이오를 한번 기대해 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락장 속에서도 지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월 바이오 강세장이 왔을 때 좀 대장주로서 올라설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성일하이텍 보겠습니다. 사실 성일하이텍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무래도 밸류 논란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동성도 참 커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굉장히 저랑 좀 인연이 있는 종목이 이 상장일 때부터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제 본의 아니게 좀 접하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좀 막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저는 1조 5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예상을 좀 했었었는데 지금 1조 5천억 전후로 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리튬 가격에 편승을 해서 폐배터리의 전반적인 좀 강세가 좀 같이 나왔었는데 약간 이제 상승폭이 리튬이 조금 이제 무뎌지면서 뭐 세비캔과 함께 조금 약세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차익 실현이 시장보다 조금 세게 나왔어요. 시장보다 더 큰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는 점이 저는 12만 원 선까지는 일단 좀 열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일단 큰 폭의 이 거래량이 나왔었던 점이 이제 12만 원 선이었고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돌파했을 때가 이제 두 번째로 강한 그런 좀 수급이 좀 모여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는 12만 원, 2차적으로는 10만 원 정도의 지지선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커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저는 뭐 상당히 오랜 기간에 아까 상당히 좀 많은 빈도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회수 업앤다운 HLB와 성일하이텍 전략까지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 종목들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일을 여는 유망주, 내여주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내일을 열어가는 유망주는 정경민 차장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사용관 차장이 대한광통신, 그리고 함정남 차장이 하이로코리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하이로코리아부터 먼저 좀 만나볼까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개장용 피팅 밸브 생산 업체입니다. 인프라라든가 가스관이나 또는 물이 지나가거나 기름이 지나갈 때 밸브 생산, 뭐 최근에 워낙 많은 성강밴드 다 아시죠? 그것과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투자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플랜트가 진행이 되고 조선 발주가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최근에 상승했던 것은 이제 조선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LNG 가스를 싣고 하면 밸브가 들어가야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될 테니 그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성강밴드와 함께 주가 흐름이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가격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앞으로 향후 LNG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면 그리고 이 극단적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거 어깨만 좀 내려놓는다면
필연적으로 좀 재정 투자가 이어질 텐데 이것이 지금 아직은 잘 보이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은 LNG선이라는 확고한 이것을 기반으로 요럴 때 좀 매수를 해두고 나중엔 조금 더 플랜트라든가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통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이런 자리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주가가 막 좋을 때는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샀다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이거 사도 되나 뭐 이런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같이 떨어지고 지지할 자리를 지켜주고 반등을 주는 날 의미 있게 좀 탄탄한 자기의 몸통을 지켜내는 종목이 저는 좀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이로코이라가 그런 종목으로서의 소개해드리기에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제 피팅 밸브 업체들로 성광밴드, 태광 그리고 이제 하이로코리아 이제 3대 이 종목들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데 오늘 장 중에는 하이로코리아가 가장 좀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하이로코리아는 조선업 외에도 삼성전자의 P3 투자에 대해서 반도체향 수주도 좀 증가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나 좀 챙겨볼 수 있나요? P3 이제 공장 라인이 이제 거의 다 완공이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밸브라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수익이 좀 잡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공장 자체가 좀 증설이 계속 투자가 좀 평택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사실 뭐 반도체 관련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있다. 클린룸에 들어갈 때 피팅 밸브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핵심은 조선, LNG에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다음 단계에서는 플랜트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투자까지도 우리가 기대감을 가볼 수 있을 때 일단은 지금 LNG 수주, LNG선이라고 하는 확고한 이 자리를 지켜줄 만한 조금 뭐 이 자리를 지켜준다는 말을 요즘 시장에서 쓸 수 있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 비빌 언덕은 좀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8월 달 고점 대비해서는 30% 정도 지금 하락을 했는데 그럼 차트와 함께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차트를 좀 소개해 주시면 지금 이 종목이 15,000원, 16,000원일 때 절대적으로 자기 바닥권에 자기 자리를 보여주었고요. 이전에 앞섰던 이 저항선, 과거의 저항선이 19,500원인데 이번에 그것을 또 기가 막히게 지지하는 자리까지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밟고 올라가는 날 탄력이 좋다라고 한다면 뭐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이번에 지지한 19,500원에서 2만 원 사이의 가격은 좀 의미 있는 가격으로 우리가 좀 대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사용관 차장님의 유망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광통신입니다. 이제 광섬유 초과 수요에 따라서 3분기의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성과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양 시장에서도 들어오긴 했어요. 네. 맞아요. 수급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후반에 좀 밀리기 시작하면서 아쉬운 마감을 했습니다. 결국엔 또 121선을 하회하면서 끝났어요. 장중에는 5일선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여전히 시장의 힘이 약하다. 그래서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시장이 양지수가 120월선이 깨졌습니다. 사실 120월선이라고 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전통적으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사태들이 일어났을 때만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깨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시장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전제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에서 결국은 시장이 꺾일 때 각국의 정부들은 정책을 내놓을 겁니다. 이런 정책들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느냐가 문제인데 지금은 4차 산업 쪽에 이런 것들이 쏠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자율주행, 인공지능, AI, 로봇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축이 돼야 되는 게 5G거든요. 그런 5G 쪽에서 광통신 모재 생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대한광통신 같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수혜를 초기에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재에서 광섬유까지 원스톱 생산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업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각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유럽 쪽에서 중국의 관세 부과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적인 반사 이익까지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반사이익 안 그래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중국의 그 반사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증가폭은 어느 정도일까요? 글쎄요. 이 기업의 일단은 캐파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캐파를 전부 다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상황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5G를 먼저 구축한 이후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부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일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미국 여러 곳에서 수주를 따내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의 기반이 광섬유, 전 세계적인 인프라의 설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5G 구축을 위한 이런 부분들은 초기 투자에 전부 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는 분명히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반사이익 이제 캐파가 어느 정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수급을 보면은 차장님께서 평소에 좀 좋아하시는 그 외국인과 투신이 함께 지금 사고 맞아요. 있는 모양을 좀 보이고 네. 있고 어쨌든 반등에는 지금 성공은 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밀렸어요. 네.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글쎄요. 일단은 밀려 있는 상황에서 수급이 좋다고 해도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렇게 살 때 개인들의 물량을 밑에서 걸어놓고 개인들이 참지 못해서 시장가로 던지면은 아무리 수급이 좋아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일단 전저점 한 2,000원 정도 부근까지 만약에 시장의 하락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로 천천히 조금 최대한 천천히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200원 부근, 최근에 8월과 9월에 일봉상 쌍고점을 만들었던 지점까지 1차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경민 차장님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인데 반도체, 태양광 그리고 석유화학에 걸친 전방 산업으로 양호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모멘텀 먼저 점검 받고 갈까요? 네, 모멘텀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세 가지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 모두 지금 이제 공이 실적의 기여가 굉장히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특히 이제 오늘 좀 수급의 특징을 보자 그러면 기관이 26만 주 순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사실 저도 좀 조정을 받으면 좀 더 담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대표적인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기관이 오늘 좀 큰 폭의 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높은 비중으로 좀 보이는데 아무래도 좀 가격 조정을 좀 기다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리고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호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재에 대한 신뢰도 높다라는 것 그리고 태양광 소재도 역시 지속적인 수요가 이제 폭발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석화 촉매도 충분히 좀 이렇게 비중은 높진 않더라도 충분히 좀 기여가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좀 부각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하이K 계열이에요. 이게 반도체 프리커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새로운 디램 쪽에서 또 낸드 쪽에서 새로운 그런 소재로 좀 사용이 되고 있는 하이K 전구체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르코늄, 하프늄 이런 것들로 나뉘고 그리고 좀 큰 돈이 되는 이제 이런 소재 쪽에 진출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이 이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재 쪽에 이제 투자가 좀 들어가면서 그 수혜를 좀 곧바로 좀 받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좋은 실적을 낸 만큼 하반기는 이제 그 이상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실적 대비 아직 굉장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어쨌든 지금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까지 다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래도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해 증설 투자를 했잖아요. 이 효과는 언제부터 좀 가시화될까요? 이미 가시화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지금 이따가 차트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이제 8월부터 계속해서 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를 보면 공시를 좀 찾아보시면 작년 2월달에 한 700억 정도 생산 가능한 지금 증설 투자가 좀 있었어요. 반도체 쪽을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700억이라는 숫자가 크진 않겠습니다만 자기 자본의 전체의 한 30% 정도에 되는 그런 부분으로 굉장히 좀 나름 큰 규모였고 이게 풀 캐파로 돌아가는 상황은 좀 아니겠습니다만 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좀 돌아가는 걸로 그러니까 가동률을 좀 보더라도 지금 거의 한 30%에 가까운 그런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작년 실적 대비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좀 성장을 50% 이상 좀 보이는 걸로 좀 예상할 수 있겠고 이미 상반기에는 170억 가까운 그런 이제 영업이익을 좀 올렸기 때문에 하반기도 그 정도 수준을 감안한다면 한 60%가 넘는 영업이익 성장도 우리가 충분히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가격적으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어쨌든 3%의 상승을 지켜내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뭐 거래량이나 상승폭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최저점 아닙니다만 그래도 누가 수렁에서 먼저 빠져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그 정도의 에너지는 오늘 기관이 어느 정도 힌트를 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 듭니다. 일단 저는 매수 가격대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8월 강세를 다 뱉어냈어요. 거의 한 80% 정도 상승분을 좀 뱉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검증됐지만 부담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보고 있고 좀 마지널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이제 5,000원 초반부터 지금 가격대에서 좀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뭐 5,000원을 깨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 좀 의미가 없는 이제 그런 가격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좀 우리가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부분에서 큰 폭의 매수가 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 세 분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또 종목들 내용 잘 챙기셔서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세운관 교보증권 여의도 스마트 영업부 차장, LBK투자증권 분당지점의 정경민 차장과 함정남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미 선물이 지금 또 빠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좀 반등이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